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 직전 영상에서는 전력편 제3장 원자력 발전에 대해 다뤄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제4장 전통 발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 발전이라면 화력 발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수력 발전도 있죠. 화력 발전은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의 연소, 주로 석탄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 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배출된 기체와 발생한 먼지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죠. 수력 발전은 말 그대로 흐르는 물에 의해 회전하는 터빈을 이용해서 교류 발전기를 작동시켜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국 에너지 구조의 변화 전망을 보시면 2019년 기준 전체 에너지 구성 중에 석탄이 56.9%를 차지했는데 2025년 46.9%, 2030년 38.6%, 2035년 28%까지 축소되고요. 지금부터 40년 후인 2060년이 되면 이론적으로 석탄 에너지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선 화력 발전부터 볼게요. 화력 발전이라면 왠지 오염도 많고 인기가 없다는 이미지가 좀 강할 수 있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추세에서 각 산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또 나중에 혹시 탄소 중립 관련주를 실제로 매수했을 경우 각 관련 산업의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모니터링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력 발전은 매출과 원가 이 두 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매출 측면. 2020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힘쓰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제14차 5개년 즉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국 전력의 신규 수요가 주로 신재생에너지로 만족될 것이고 신규 전력 관련 투자도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연소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중국식 표현으로 절제 있고 계획 있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 방향성에는 특고압 프로젝트가 있고 대형 발전 설비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형 발전 설비는 점차 폐쇄하는 방향 그리고 석탄 발전에 있어서 산업 수직 계열화 프로젝트가 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력 발전 설비의 이용 시간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화력 발전 설비의 이용 시간수라는 건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지역의 평균 발전 설비 용량이 풀 가동되는 조건 하에서 운행되는 시간수를 말하는데요. 즉 발전량과 평균 설비 용량의 비로서 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반영합니다. 2021년 올해는 전력 수요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신규 전력 공급이 주로 발전 설비 이용 시간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태양광이나 풍력 위주인 상황이라서 이는 화력 발전의 이용 시간수에 일정한 지지력이 돼줄 수 있죠. 게다가 2020년 상반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어서 2021년 올해 상반기는 화력 발전의 이용 시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CICC에 의하면 2020년 화력 발전 설비 이용 시간 수는 4,136시간인데 비해 2021년 올해는 4,436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의 매출 측면에서 보면 2021년 올해는 양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이어서 석탄 원가 측면에서 보면 2020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그리고 내몽고 지역 석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등으로 2020년은 화력 발전용 석탄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화력 발전용 석탄 가격의 기복이 매우 컸는데요. 화력 발전용 석탄 가격이 톤당 480yuan에서 613yuan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간값은 566yuan이었어요. 2021년은 코로나 영향이 점차 해소되면서 화력 발전용 석탄 가격의 변동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ICC는 2021년 가격이 톤당 570yuan으로 2020년 그 중간값과 대체로 비슷한 선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 석탄 상장사들의 재무 상황을 보면 2020년 이익률이 대체로 올라갔고 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됐고 레버리지 비율이 점차 내려갔습니다. 이런 추세는 2021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중국 에너지 구조 변화 전망 그래프에서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중 석탄 비중이 점점 축소되면서 결국 2060년이 되면 이론적으로 석탄 발전을 없애야 되는데요.
그럼 기존 전통 화력 발전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전통 화력 발전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 방향을 점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쪽으로 전환해서 이익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화력 발전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자금, 자원, 인력, 경험 등 면에서 모두 우위를 갖고 있는 대기업만 가능하겠죠. 이 표에 있는 전력 대기업들은 이미 14차 5개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발전 계획을 발표한 국유 전력 기업들인데요. 예를 들어 화윤전력이라는 기업은 2020년 기준 매출 구성이 화력 발전이 82%, 신재생에너지가 18%,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발전이에요. 신재생에너지가 18%를 차지하는데 14차 5개년은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적인 투자 방향으로 잡을 계획이고 태양광 을 풍력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발전시킬 것이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능국제전력이라는 기업은 화력 발전 부문은 석탄 발전의 양적인 감소와 고품질 발전을 도모해서 특고압 송전을 위주로 하겠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쪽은 2021년부터 23년 연간 5기가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가동시킬 계획인데 그중 3분의 2가 풍력 발전이고 3분의 1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어서 화전국제전력이라는 기업은 14차 5개년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자체 투자 건설과 M&A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할 계획이고 신사업의 투자 수익률이 8% 이상 나오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전력 구조에 대한 조정을 중점으로 잡겠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정부 보조금이 줄었다고 해서 투자 강도를 낮추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력이라는 기업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만 킬로와트시가 되는데 향후 선택 가능하다면 자원 조건이 좋은 지역 또는 서북, 동북 지역에 200만 킬로와트시를 추가로 비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화력 발전에 이어 수력 발전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중국 에너지 구조 변화 전망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기준 수력 발전의 비중은 9.3%였는데 2025년 8.2%, 30년 7.5%, 35년 7.2%, 2060년이 되면 여전히 7.2%죠. 그러니까 수력 발전 자체만 봤을 때는 계속 확대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리고 수소에너지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최종 비중에 비해서는 전체 에너지 중에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7%대 정도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수력 발전은 지리 환경의 제한을 크게 받는데요. 요 하늘색 선 보이시나요? 중국 2대 강이 황하와 장강이 있죠. 황하와 장강. 참고로 한국에서는 양자강, 양쯔江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양쯔江, 양자강은 장강 하류인 강소성과 상해 요 구간의 옛 명칭이 양쯔江이었어요. 지리 환경상 중국 2대 강인 황하와 장강. 이 지역 위주로 대형 수력발전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중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형 수력발전소로는 두 개가 있는데요. 모두 여기 호베이성 이창시에 있죠. 여기가 장강 중류 지역이죠. 중류 지역. 하나는 끄저우바 수력발전소라고 하는데 1971년에 착공해서 80년대 말에 완공된 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는 이 끄저우바 수력발전소가 가장 컸어요. 중국에서. 또 하나는 산샤 수력발전소라고 하는데요. 94년 말부터 건설하기 시작했고 산샤 수력발전소는 끄저우바 수력발전소에서 3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2003년 첫 발전을 시작했고요. 산샤 수력발전소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로 설비 용량이 총 2240억 킬로와트시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중국 곳곳에 수력발전소가 아주 많죠. 2021년 올해는 신규 대형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가동될 예정인데요. 큰 프로젝트는 모두 장강의 요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강 상류 지역. 대형 프로젝트에는 바이허탄 수력 발전소, 양방沟 수력 발전소, 량허고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중白鹤 탄수력발전소는 2021년 7월 첫 가동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호베이성에 위치해 있는 중국 및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산샤 수력발전소의 버금가는 2대 수력발전소가 될 것이고요. 발전량이 1600만 킬로와트시에 달할 것이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江苏성, 강소성과浙江성, 절강성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양반고 수력발전소와 량허코 수력발전소도 올해 7월에 첫 가동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江西성, 강서성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중국 수력발전 종목에는 주로 장강전력과 화능수전이 있는데요. 화능수전의 풀네임은 화능란창강 수력발전이에요. 장강전력의 계단형 수력발전소에는 앞서 말씀드린 산샤 수력발전소와 그 저바 수력발전소 외에 시로도 수력발전소, 샹자바 수력발전소가 있는데요. 주황색이 산샤 수력발전소고 파란색이 그 저바, 회색이 시로도, 녹색이 샹자바 수력발전소입니다. 딱 보면 최대 수력발전소인 산샤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가장 많죠.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올해 7월 첫 가동 예정인白鹤탄 수력발전소도 장강전력이 건설한 것이죠. 참고로 장강전력의 최대 주주이자 모그룹이 바로 중국 장강산샤 그룹이에요. 화능수전, 화능란창강수전은 중국 화능그룹이 자회사고 수력발전은 주로 여기 윤난성, 운남성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회사명이 왜 화능란창강수전이냐면 란창강이 어디냐면 여기가 미얀마이고 여기가 중국 윤난성인데 여기 요 구간이 란창강이에요. 화능수전은 요 란창강, 중국어로 란창장 요 지역 위주로 수력발전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화능란창강 수전이에요. 네, 오늘은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 전력편 제4장 전통발전,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대해 간단히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5장 신에너지 운영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끝으로 장강수전과 화능수전의 기업 홍보 영상을 볼 텐데요. 장강전력은 9분, 화능수전은 15분짜리인데 해설이 모두 중국어로 된 거라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2019年，长江电力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以开展不忘初心、牢记使命主题教育为契机，深入学习贯彻党的19大、19届2中、3中、4中全会精神，在集团公司党组和公司董事会的正确领导下，全体干部职工牢记习近平总书记视察三峡工程时的殷殷嘱托。守正创新，开拓进取，稳增长，谋发展，促改革，提能力，强党建，全面完成年度目标任务，在集团公司创建世界一流示范企业进程中发挥了先锋作用。这一年，我们攻坚克难，精准发力，利润总额再创新高。面对电力市场改革向纵深推进，增值税返还政策到期，水库运用及电力调度环境错综复杂等新形势和新挑战，我们多角度筹划业绩稳增长应对措施，合理布局各业绩板块利润贡献，圆满完成电能销大任务，进一步提质增效，全年实现集团口径利润总额275.5亿元。为集团公司业绩稳增长发挥了压舱石和稳定器作用。这一年，我们精益求精，担当进取，电力生产取得优异成绩。面对流域来水总体偏阔的不利形势，
我们迎难而上，加强统筹协调、科学安排发电和生产计划，精确调度、精益运行、精心维护。82台巨型水轮机组始终安全高效运行，做到了应发尽发。T 级电站全年发电量达2104.6亿千瓦时，连续3年突破2100亿千瓦时。这一年，我们高度重视管控有力，公司安全管理绩效显著，积极推进双重预防机制建设，持续开展重大安全风险管控，狠抓公司安全管理制度建设，组织开展应急能力建设评估工作。T 级电站机组关键运行指标持续位居行业领先地位，连续10年实现0人身伤亡、0设备事故目标。3峡电站、象家坝电站机组全年实现0飞停。这一年，我们规范治理，多措并举，公司市值突破4000亿大关。公司稳健的经营业绩、良好的发展态势和卓越的价值创造能力得到了投资者广泛认可。公司总市值在2019年一举突破4000亿元关口，最高达4323亿元，巩固提升了国内最大电力上市公司的大盘蓝筹股地位。这一年，我们放眼国际，通力合作，成功中标秘鲁第1大配电企业路德斯公司83.6%股权，完成2019年中资企业最大海外并购案，也是近3年全球最大电力资产并购案，成功实现了公司产业链的延伸发展和国际业务跨越式发展，加快形成公司配售电核心能力，为3峡集团创建世界一流示范企业发挥重要作用。这一年，我们科学稳健，抢抓机遇，战略投资成效显著。围绕1周2亿发展战略，聚焦水电、配售电、区域综合能源等主责主业，抢抓机遇，全年完成对外投资130亿元，实现投资收益41亿元，再创历史新高，为公司实现保增长目标发挥重要作用。这一年，我们创新驱动，打破壁垒，科技创新硕果累累，加强科技统筹，推动重大科技攻关，自主科研创新和技术应用，促进公司核心能力持续提升，打破国外技术壁垒，全面掌握500千伏焊接型 GIL 检修核心关键技术，水资源决策系统上线运行，水电站专用机器人应用实现突破，油污吸收装置等一批自主科研项目取得重要成果，为北京大兴国际机场工程提供项目管理信息系统。这一年，我们科学统筹，深度参建，乌东德、白鹤滩电力生产筹建有序推进，持续加大工程参建力度，从源头打造本质安全型电站，与集团公司相关单位部门通力协作，全力做好2020年乌东德水电站积极发电准备工作，为电站顺利投产发电打下坚实基础。乌东德、白鹤滩电力生产筹建工作已进入冲刺阶段。这一年，我们不忘初心，牢记使命，全面从严治党，向纵深发展，持续抓好19大、19届2中、3中、4中全会精神的学习宣传与贯彻落实，扎实开展不忘初心、牢记使命主题教育，高质量配合中央巡视和集团常规巡视，并认真开展相关问题整改，扎实推进党风廉政建设和反腐败工作，全面从严治党，取得新成效，切实加强基层党组织标准化、规范化建设，组织开展公司内部巡查，持续营造公司风清气正、干事创业的良好氛围。这一年，我们精心组织持续提升，公司精益责任品牌形象进一步巩固。
我们自觉承担起举旗帜、聚民心、育新人、兴文化、展形象的使命任务，积极宣贯新时代三峡精神和长江电力精益责任文化，精心组织习近平总书记视察三峡工程1周年、庆祝新中国成立70周年等系列活动，进一步激发干部职工感恩奋进的热情，凝聚起推动公司生产经营和改革发展的正能量。初心照亮征程，使命引领未来。2020年，让我们只争朝夕，努力奋进，继续高标准运行管理好长江流域梯级电站，全力做好乌东德电站接机发电，确保国家双百行动改革试点圆满完成，探索混合所有制企业和海外双购企业的高效管控模式，全面实现“十三五”规划目标，在集团公司创建世界一流示范企业，发挥先锋作用，为全面建成小康社会贡献三峡力量。日月之行，若出其中；星汉灿烂，若出其里。盘古拉山的冰雪化作涓涓细水，逶迤婉转，融川纳流，孕育了全长4880公里的世界第9大河流澜沧江湄公河。中国境内称为澜沧江，全长2200公里，落差近5000米，流经青海、西藏、云南，是中国13大水电基地之一。出境后称为湄公河，穿越缅甸、老挝、泰国、柬埔寨、越南，流入南中国海。成立于世纪之交的华农澜沧江公司，秉承为中国特色社会主义服务的红色公司，注重科技、保护环境的绿色公司，坚持与时俱进、学习创新，面向世界的蓝色公司的三色公司使命，是中国华能集团控股和管理的大型流域水电开发与运营企业，云南打造国家清洁能源基地，培育水电支柱产业的龙头企业。已建、在建和规划中的20多座水电站，犹如串起的颗颗明珠，绽放出日月的光芒，形成了运行一批、建设一批、储备一批的滚动开发态势。双曲拱坝、混凝土重力坝、新墙堆石坝，诸多世界级水电工程之最展现得淋漓尽致。澜沧江成为名副其实的世界水电坝型博物馆，
华能澜沧江公司成为中国乃至世界水电开发、运营管理和技术创新的引领者。世界最大看三峡，世界最难看小湾。小湾水电站成为世界上已建成的第一座300米级混凝土双曲拱坝。2010年8月，4号机组投产，标志着中国水电装机突破2亿千瓦，稳居世界水电第一大国地位。莫扎杜水电站作为云南境内最大水电工程，新疆堆石坝中国第一，世界第3，一洪道流速和泄洪功率世界第1。景洪水电站成为集热带雨林景观、民族文化和水电建设为一体的生态旅游电站。在建和规划中的黄东电站大坝是世界最高的碾压混凝土重力坝。古水电站大坝是世界最高的混凝土面板堆石坝。如美电站大坝是世界最高坝。华能澜沧江公司以大型水电开发为主，涵盖太阳能、风能、燃气等多种能源类型。石林光伏电站率先成为国内科研实验示范项目，引领新能源发展。瑞丽江1级水电站成为我国境外投资规模最大的水电 BOT 项目。2012年，总资产突破1100亿元，运营容量突破1160万千瓦。2015年，运营容量突破1700万千瓦。2020年，运营容量突破2500万千瓦，完成澜沧江云南段水电开发。2030年，运营容量突破5000万千瓦，实现再造一个澜沧江。构建和谐电站，奉献绿色能源。华能澜沧江公司以科学发展观为指导，精心统筹水电开发与带动地方经济社会发展、生态环境保护和移民群众福祉的关系，履行社会责任，建设生态文明、自然景观与人文景观交相辉映。一座座电站风光秀美，被誉为花园式电站，走出了绿色发展、和谐发展、可持续发展之路。华能澜沧江公司的发展，朝着世界一流水电企业的目标前行。华能澜沧江品牌形象臻于至善，大江虚怀，广纳百川，能源与水有容乃大，正是茫茫万重山，平湖一链牵，大江流日月，星汉落人间。逝者如斯，不舍昼夜。华能澜沧江公司自创立以来，抢抓战略机遇，重整山川，描绘澜沧江的今生与未来。项目建设、生产运营、前期准备、人才培养、党建工作齐头并进，跨流域开发，走出国门，产业链延伸，大型清洁能源集团管控模式全面形成。
之魂，文化铸制；发展之魂，文化育制。战略愿景引领发展，企业文化枝繁叶茂，员工队伍自信、自觉、自豪。激情小湾参加 CCTV 舞蹈大赛，和谐澜沧江荣获中国第3届职工艺术节金奖，应邀参加中国上海国际艺术节。文化的感染，融合多彩的民族风情，体现出电站与周边百姓和谐共处的氛围，相扶相帮，互敬互爱，共建美好家园。水电开发传播了现代文明，带动了边疆民族地区经济、社会、文化和思想观念的发展变化。这是一条水电开发长廊，这是一条和谐经济发展带，一批按社会主义新农村标准建设的移民新村，成为一道亮丽的风景。华能澜沧江公司100千万工程，让上学不再困难，让饮水不再艰辛，让看病变得容易，让出行更加方便，让村庄更加美丽，让笑容更加灿烂，让生活更加美好。这就是华能澜沧江人建设一座电站，带动一方经济，保护一片环境，造福一方百姓，共建一方和谐大写的社会责任。放眼山川峡谷，明珠星罗棋布。筑来大坝横江立，百汇千川运至坚。古有大禹治水，定鼎九州；今有华能绚烂，造福千秋。先哲云：“从天而送之，孰与治天命而用之？”正是这人与自然的碰撞融汇，造就了我们这个星球无比辉煌的文明。